홍보를 근데 원래 이렇게 길게 했었나? 아니죠. 이제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까지 더해서 영화제도 끼지 않나? 축제 전체 기간에 서울 퀴어 퍼레이드, 퀴어 영화제, 레인보우 굿즈전까지 한다고 써있네요. 근데 어쨌든 열릴 수 있는 건 맞는 거지. 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기간을 이렇게 잡고서 말씀.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수리 신청은 안 넘어간 거잖아 현재 상황. 근데 항상 뭐 서울시에서 안 해주는 척 하면서 해줬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뭔가 여기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반려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불어를 한 적은 없지만 할 수도 있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불어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치. 퀴퍼 개최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순서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울광장 사용 신청 조례에 따르면 이제 광장을 사용하려는 날짜에서 90일 이전에 광장 사용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용 신청일에서 90일 전인 4월 13일에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조례에 따르면은 48시간 이내 수리 통보를 하여야 하고 또 수리가 되었다고 달력에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사실 이제 심사를 만약에 하더라도 접수 중이라는 거를 띄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고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서울광장 홈페이지에 하반기 사용 접수 신청 관련한 공지사항이 올라왔고요. 그 하반기에 사전 사용 신청 접수 관련한 내용만 6월 초에 있을 열린광장 시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열린광장 시민위원회에 저희 행사 관련한 것이 안건 상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열린광장 시민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기자님이 받아서 기사가 나온 것까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열린광장 시민위원회는 2011년부터 생긴 기구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은 15명 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인사와 시정 임명하는 의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열린광장 시민위원회 지금 기수는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정하게 축제의 개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사실 의심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 지금 이제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 시장이 임명을 해놓은 상태에서 올해는 이제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 열린광장 시민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을 때에는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시민위원회에 올라간 단체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가 행사는 서울광장에서 한 건 2015년부터 계속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제 바로 수리가 되어서 그때는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2016년부터는 계속 열린광장 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심의를 통해서 수리 통보를 받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민위원회 보고서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뭐 노출이 심한 행사이기 때문에 공개 행사를 하기에는 우려가 된다라는 등의 논의의 내용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 이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회의록이 다 익명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초에 그 광장 시민위원회 가는 행사가 저희밖에 없다는 점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논의의 내용마저도 굉장히 그 서울시의 수준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광장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이 열린광장 시민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저희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뭐 학식과 경륜을 갖춘 뭐 학계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내부 기준이 있는 건지 뭐 추천을 통해서 이게 구성이 되는 건지 구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준에 대한 따른 없고요. 뭐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젊은 층도 계시고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죠. 아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추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구성을 하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신고 접수를 하면 48시간 내 수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퀴어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열린광장 시민위원회로 안건이 계속 넘어갔잖아요. 안건이 넘어가는 기준이 조금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수리할 수도 있지만 광장 목적의 건전한 여가 조성 문화 활동에 부합하는지 판단 여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열린광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개최 여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정말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은 시민위원회에 넘어갈 때 이 안건지를 작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이번에 논의해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건을 정리하고 넘기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주체라는 얘기는 서울시죠. 서울시의 입장이 이걸 가부를 결정하기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총무과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냥 확실히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 기준이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서울시가 이거의 수리의 불수리를 서울시가 결정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판단해서 넘긴다 정도로 답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질문했던 거는 또 그거를 위한 그런 기준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네.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넘긴다 라고 했지.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기준이 무엇인지는 건전한 여가 선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건데 그 기준을 안 말해줘요. 그래도 답변을 얻은 게 답변을 받긴 받아. 서울시 이 운영위원회에서 특정 행사의 개최 여부에 관해서도 심의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네. 이 말이 이 조례상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 왜냐면 이전 회의로 봤을 때는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개별 행사의 개최 여부에 관해서 위원회 내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래도 논의의 기록이 있는데,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눈 거는 개최를 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된 말이니까. 이게 위원회 조례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드네요. 이거에 관련해서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에서 퀴어문화 축제 사용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권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 조례의 목적을 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심의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서 불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퀴어문화 축제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행사에 해당하냐가 문제가 될 텐데, 광장 조성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라던가 시민의 신체, 생명 등의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속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각 사유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걸 판단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 행사가 조례에 따를 때도,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때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려왔고 앞으로도 열릴 계획인 행사에 대해서 매번 다시 심의에 붙인다는 건 그 심의 자체만으로도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동일한 내용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열 수 있냐 없냐, 열어줄 거냐 아닐 거냐를 계속 다시
다시 반복해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국에는 왜 다른 행사랑 다르게 보는지, 왜 다르게 대우하는지,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최 여부 자체를 결국에는 심의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허가제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광장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기준,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상시 설치되는 조형물 건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끔 되어 있고 4호에 이제 그 밖의 광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중요 사항, 아마 이 근거를 통해서 광장 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계속 붙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위에 예시들로 본 1호에서 3호 사유를 보더라도 단순한 행정 사무, 어떤 형식적인 운영 방식이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4호의 그 밖의 광장 사용에 관한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행사의 내용, 행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가자들의 행위, 신청을 받아서 운영되는 소규모 부스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의 내용,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봤을 때 그 정도로까지 행사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고 볼 수 있냐? 저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열린광장 시민 운영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 궁금합니다. 이 시민위원회 운영 방식이 뭐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중요한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는 행정 능률이나 아니면 광장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성소수자 단체, 예를 들어 지금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차별적 행정들이 이 서울 광장 사용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사실은 서울시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한 사건에서도 광장 사용에 있어서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과 유사한 근거들을 들어서 법인 설립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당신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주는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차별 사유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든다는 건 헌법에도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위반되고 서울시 인권조례에도 위반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저촉 여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소수자가 지자체 관계자를 만날 때,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만날 때, 내가 이 행사를 신청하고 이걸 이용하고자 할 때 거부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저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 라는 것, 어떤 이유를 들어서건 간에 거부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실은 학습시키는 거죠. 올해 잘 넘어갔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감수하게끔 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꼭 시청 광장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왜 서울 퀴어문화축제는 시청 광장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서울 퀴어문화축제, 그 다음에 서울 퀴어 퍼레이드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슈화 되기도 해서 막 선거 때마다 막 퀴어문화축제가 막 언급되기도 하고 막 저기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하라 막 이런 멘트도 듣긴 했는데, 사실 퀴어문화축제라는 것이 나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축제이고 내가 나여도 되는 그 시간, 그 하루, 그리고 그 행사를 만드는 게 저희 축제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진을 하거나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만큼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 16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서울 도심에서는 거의 서울 광장 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광장이 제일 적합한 행사이고, 그리고 굉장히 시민 축제로서 동양에서 어쨌든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만 마음만 바꾸면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는 어떤 행사로도 저는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건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키퍼를 사랑해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도 물론 저희가 축제
행사를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온라인도 좋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좀 오랜만에 코로나 방역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게 된 행사를 많이 기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의 안부가 궁금했고 또 우리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단체들이나 부스들이나 이런 행사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 자체의 기대감이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예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총 17일간 서울 키어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각자 잘 살아냈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조금 더 행복한 사회 그리고 좀 더 성소유자 인권이 나아지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저희 행사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에서 만납시다.